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단속 강화됐다더라, 이제 잘못 받으면 벌금까지 낸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흘려듣기엔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혹시 나도 해당되나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정수급 단속 강화 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어떤 제도 변화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이 제도는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제도이지만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2025년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자격이 맞는지, 혹시 감춰진 소득이나 위장전입, 허위이혼, 부양의무자 은폐 같은 부정수급 행위는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이미 수급이 중단된 가구도 상당수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제도의 틈새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급을 받아온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겉으로는 이혼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단독 세대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준 뒤 자신은 월세 거주자인 것처럼 속이고 수급 신청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이제는 단순한 주의 수준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강화했습니다. 고의로 지원금을 속여받았을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고, 부정수급 금액이 많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고 수급 자격도 박탈되며 최대 5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은폐나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에는 더 이상 관용 없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이제부터는 신고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어도 괜히 관계가 나빠질까봐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가 가능해졌고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가족이나 동거인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함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금이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명예가 훼손되거나 폭언이나 따돌림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신고자가 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변화는 바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큰 부정수급을 밝혀도 보상금 상한선이 30억 원이었지만 이제는 그 한도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환수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건이 클수록 보상금도 커지게 됩니다.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A씨가 실제로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남편 명의로 돌려놓은 뒤 이혼한 것처럼 꾸미고 10년간 생계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900만원씩 수급받았다고 해도 총 9천만 원이 됩니다. 이 사실을 B씨가 신고해서 밝혀졌다면 정부는 부정수급된 9천만 원을 환수하고 신고자 B씨는 최대 30%인 2,7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알렸을 뿐인데 보상으로 수천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는 누가 만든 복지금인지 정당한 자격을 거쳤는지에 따라 제도 운영의 신뢰가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실제로 부정수급 적발 건수를 공표하기 시작했고 2014년 한 해 동안만 4만 건 이상이 적발되고 1,200억 원 가까운 금액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부분에서 부정수급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과 정직한 신청을 통해야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정수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다른 수급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관련된 단속 강화 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도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실제 부정수급 사례, 강화된 처벌 기준, 그리고 공익신고와 보상제도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변화는 모두 복지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복지제도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정직하게 이용하고 공정하게 유지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책의 혜택이 여러분의 일상을 밝게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